예, 지금부터 제8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동북아의 그 지형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촉도를 방문해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악화돼가고 있고, 또 일본하고 중국 간 관계도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북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중 관계는 수교 20주년이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상업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량 중에서 2,200억 불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제1의 교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2,200억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250조에 해당되는 정말로 큰 교역량입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교역량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그런 경제 교류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북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또 경제, 교육, 체육 제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또 불가근 불가원인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성숙하게 잘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악화되고 미중 간의 외교적인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그런 외교 처사를 하지 말고 좀 더 냉철하게 성숙한 그런 외교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했는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국익을 존중해주면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외교 가지고서는 우리의 외교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또 가계빚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꽤 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또 분양가보다도 시가가 내려간 아파트가 전국의 55%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DTI를 완화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이 하반기에 추경을 하자고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려면 6월, 7월에 해가지고 적어도 가을에는 집행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은 9월 가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과 추경을 같이 심의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 이미 늦은 것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내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잘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경제 문제를 모색하자고 그렇게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선거용 생색내기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악화시키고 맙니다. 결국 국가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그 선거용 대선용 그 추경은 이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대한 대체적 일정 합의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 간의 의거에서 합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특히 대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5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월 14일까지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새누리당과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추천이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9월 1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되고 본회의에서 인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분의 대법관 후보 역시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시면은 9월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정감사, 예산심의에 맡겨서 굉장히 국회 일정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새누리당과 대법원에서 서둘러서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중일 참으로 지금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 정부의 각 부처가 우리 한국을 압박할 모든 것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발표했지만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때리는 정치적 이벤트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도 한 발 뒤로 물러서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중일 이 동북아 평화 체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찾아서 외교 문제로 잘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46%에 불과하고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98%가 앞으로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나라, 없는 집 자식들은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병든 나라입니다. 권력자의 아들딸이 다시 권력자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정치 민주화가 더 필요한 나라입니다. 부자 부모를 만난 자식들만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반드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국민의 98%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나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데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발 방문하고 또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는 그 무대책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동안 준비해 온 방문 계획이다 라고 했지만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 행보는 결국 지도자는 아무런 구실도 해내지 못하고 그 잘못을 국민이 뒷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북아의 긴장과 일본의 독도 국제 분쟁화 전략에 휘말리는 이런 외교 난맥상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은 연일 98년의 국민의 정부에서 체결된 신한일어협정이 마치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밝히지만 당시의 신한일어협정이란 EEZ 경계 획정이 될 때까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협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65년 한일협정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짚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6대 미청산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제대로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8월 국회를 열어서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포기를 촉구하고, 또 우리 당이 제출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8월 국회 정상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받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후보자로서 확정이 확실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너무 많은 득표로 박근혜 후보가 득표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2002년 경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얻은 68%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우리 민주당과 또 새누리당의 내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거부한 채 무늬만 경선을 치르고 사강화된 후보자가 되고 있는데, 이건 투표율 41%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공당의 후보이기에 앞서 공천장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장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역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인 권영세 당시의 사무총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이 공천 자부문 송구하나 공천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영희 의원은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고, 이 새누리당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현기환 전 의원은 묵묵부답이고, 결국 이걸 책임져야 될 박근혜 후보는 사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수사가 부산지검으로 갈 때 우려를 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에 제출한 100쪽짜리 조사 보고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성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17일 DTI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20, 30대 청년들의 미래 소득까지 장래 예상 소득으로 환산해서 끌어다 쓰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DTI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민주당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때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어떤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부동산 주택경기 활성화의 취지에 맞춰서 청와대가 지금 앞장서서 이 DTI 완화 대책을 주도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가계빚 연장을 해온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이번 17일 DTI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번 정책의 수혜자 40% 이상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부자 감세에 이은 부자 부동산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투기성 가계부채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1가구 1주택으로 인한 이 가계부채에 빠져있는 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구별되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신월성 1호기가 가동 19일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영광원전 6호기, 그리고 2호기,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4번째입니다. 이 고장 원인이 순전히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라고 합니다. 올해 초 그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가동 정지 사태를 맞이해서 그걸 숨기고 은폐하려다가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한수원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31명이 구속되거나 구속됐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와 한수원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걸 고장의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발 읽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주말부터 민주당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처럼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경선이 아니고 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예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10%가 선거인단에 등록했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70%가 이 경선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제주와 울산은 민주당 분위기로 완전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루에 국민선거인단 참여자도 급증해서 하루에 약 4만여 명 가까운 선거인단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 바로 이것이 참 5만이요? 풀리는 거 아니죠? 5만 이상이 참여 수정하겠습니다. 5만 이상이 참여 아니 꼬이잖아. 네, 죄송합니다. 5만 이상이 참여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이 열리고 그 바뀐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판을 하나 모처럼 가져왔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서울 시립대가 학생들 328명의 학생들에게 보낸 고지서입니다.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은 0원입니다. 이것은 시립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반값 등록금이 시행 중인 시립대에서 2012년 이전에 이미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후 올 복학한 학생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금 인하에 걱정도 하고 과연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이후에 서울시립대는 명문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학생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학교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등록금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정치권에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실행하고 있지 못한 정책이 바로 반값 등록금 정책입니다. 이제 수백만 원의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타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국가의 혜택을 줘야 합니다. 당장 8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 박종우 선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체육단체의 수장들이 이 문제를 대처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일본 축구협회에 독도 세리머니를 사고하는 공문을 보내서 여론이 들끓은 바 있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이 또한 이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한테 이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번 국회 문광이 긴급하는 보고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박종호 선수의 메달 수여식 불참을 우리 대한체육회가 결정했다는 증거도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과 감정적으로 싸우고, 대한체육회는 굴욕적으로 일본에 사과하고, 그리고 애꿎은 우리 선수가 메달 수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놓치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정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처럼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파와 IOC 회의에서 박종호 선수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의 자존심, 국민들의 자존심에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체육단체의 수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나 최고위원회 모두가 듣겠습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의 비정규 노조원 4명이 18일날 새벽 1시 40분경 그리고 오후 6시 40분경에 각각 2명씩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이용한 이런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납치 폭행을 당하는 이런 좀 비상식적인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해서 치료 중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미온적인 태도, 약간 19일날, 20일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차량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경찰에 제출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사를 회피하는 이런 태도들이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공권력이 언제부터 어떤 재벌의 사측의 기업인에게 어떤 특혜를 줘왔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 현대차 비정규 노조 측에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빨리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줄 것과 이번 국감에서 이 현대차 노조원에 대한 납치 폭행 사건을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통 기자회견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같은 일이 반복 재생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떤 검찰, 경찰이라던가 그 이상의 공권력의 개입과 비호와 방조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 의혹들은 점점 증폭만 돼가고 있습니다. 일개 용역 경비업체가 지금 컨택터스, SJM에서 컨택터스라는 업체가 벌였던 일 때문에 사실 모든 언론과 신문과 추정 60분 등등 이런 시사 프로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다시 벌인다는 데는 이게 일개 업체가 벌이는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함에 있어서 단지 업체와 사측과 어떤 노조의 문제로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이 문제가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쌍용 자동차에 관련된 국회 죄송합니다. 대토론회가 이번 수요일 우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쌍차 문제가 3년이 됐지만 사실 거기서는 용역업체만 투입된 게 아니라 대테러 진압 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가서 노동자들을, 일반 국민들을 마치 테러 분자처럼 진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600여명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정리해고와 이후에 노동자 그 가족들이 22분의 목숨이 아깝게 이 세상을 떠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 같은 거를 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단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를 여는 것이 정말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노동계, 시민사회계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토론회를 계기로 쌍용 자동차의 문제 그리고 그 정리해고와 노조 탄압의 문제가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뤄지는 첫 계기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 정권 들어와서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런 노조를 파괴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SJM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벌어진 것이 채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지난번 SJM을 계기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도 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그 위원회에서 그 조사 반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 신계린 그 위원장님이 단장이신데 그 밑에 현대차 조사 반을 편성해서 간사를 홍영표 의원을 책임자로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